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투자하시는 분들 안전자산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채권 혼합형 ETF 영상 꾸준히 올려드렸는데요. 그동안 신규 상장한 ETF도 많았고요. 운용 전략이 변경된 ETF도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의외로 이 안전자산 30% 신경을 잘 안 쓰십니다. 뭘 투자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그냥 귀찮아서 현금성 자산으로 방치해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10%도 아니고요. 30%거든요. 포트폴리오 30%를 어떤 ETF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격 달라지고요. 당연히 중장기 수익률도 달라집니다.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채권 혼합형 ETF들의 주식과 채권 비중 동일하지 않습니다. 주식 비중 30%부터 50%까지 다양한데요. 어떤 ETF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을 79%에서 최대 85%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퇴가 최소 5년 이상 남은 분들은요, 주식 비중이 최대한 높은 채권 혼합형 ETF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신규 상장 채권 혼합형 ETF들 트렌드를 보면 주식 비중 50%인 ETF가 대부분입니다. 주식 비중 30에서 50%까지 채권 혼합형 ETF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단일 종목 ETF 그리고 커버드 콜 ETF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ETF를 직접 선택하실 정도라면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 비중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TDF인데요. TDF ETF는 안전자산에서 제외한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TDF도 제외를 했습니다. 단일 종목이나 커버드 콜을 제외하면 주식 비중 30%인 혼합형 ETF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먼저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채권 혼합입니다. 나스닥백 30%와 국내 채권 7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채권 혼합형 ETF를 고르실 때요. 주식만큼이나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게 채권입니다. 국내 채권에 투자하느냐 미국 채권에 투자하느냐로 또 한 번 나뉘게 되는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채권 혼합은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국내 채권 그리고 미국 채권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환율 때문이에요.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환율에 노출되지 않겠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채권 혼합은 채권 포트폴리오는 환율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나스닥백 투자 비중만큼만 환율 등락에 따라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주식 비중도 30%로 낮고요. 환노출 위험도 적기 때문에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주식 혼합형 ETF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화보다 달러가 좋다, 환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에이스 미국 S&P 500 채권 혼합 액티브가 좋은 선택입니다. 주식 비중이 30%인 것은 동일해요. 나스닥 100이 아니라 S&P 500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채권의 70%가요. 국내 채권이 아니라 미국 채권이에요. 잔존 만기 1년 미만인 단기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 없이 이자 수익만 추구할 수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이고요. 주식 그리고 채권 모두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가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주식 비중 40%부터는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집니다. 먼저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입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이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혼합형 ETF들도 해외 주식 위주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올해 코스피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죠. 그 덕분에 상장한 지 꽤 지났지만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채권 혼합형 ETF가 코덱스 미국 미국채 혼합입니다. 주식 40%, 채권 60%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식 40%는 코스피 200이고요. 채권 60%는 미국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국면에서 환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단기채가 아니라 장기채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 하락 시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도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자산 70%를요 미국 주식형 ETF로만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국내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채권 혼합입니다. 상장 이후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죠. 이름에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국내 빅테크 ETF 절대 1강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의 채권 혼합 버전입니다. 주식 40%는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60%는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환노출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분해 보면 달러 40, 원화 60이 되겠죠. 물론 환율 그리고 채권 가격에 영향이 일부 미치겠지만 길게 보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성과의 40% 수준으로 따라갈 수 있는 혼합형 ETF가 바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채권 혼합입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채권 혼합 상장 이후 최근까지의 누적 성과를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비교를 한 건데요. 약 40% 수준의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채권 혼합과 비슷하지만 다른 혼합형 ETF가 바로 소울 미국 탑5 채권 혼합 40입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떨어져요. 하지만 상장일이 2022년 11월 29일입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채권 혼합보다 거의 1년 먼저 상장을 했어요. 주식 40%는요, 미국 시가총액 상위 5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해요. 40%를요, 5종목이 동일하게 나눠 가지는 거니까 한 종목 비중은 8%가 되겠네요. 현재 구성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인데요. 이 5종목 고정은 아닙니다. 시가총액 순위에 변동이 있다면 이 편입 종목 역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상위 종목에 보다 집중을 하고 싶다면 솔, 미국 탑5, 채권 혼합 40이 더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플러스 고배당주 채권 혼합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채권 혼합형 ETF들과 비교하면 가장 보수적인 채권 혼합형 ETF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최고 고배당주 ETF죠. 플러스 고배당주의 채권 혼합 버전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40% 그리고 국내 채권 6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식과 채권 모두 국내 자산이니까 환율 변동 위험은 당연히 없습니다. 채권 혼합형 ETF임에도 불구하고요. 주식의 배당 그리고 채권의 이자를 재원으로 꽤 의미 있는 월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분배율은 0.32%, 연으로 환산하면 3.84% 정도가 되겠네요. 플러스 고배당주 채권 혼합에 투자하시면 연 이 정도 수준의 인컴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수요가 가장 많고요. 그만큼 운용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주식 비중 50% 혼합형 ETF입니다. 나스닥 100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그 높은 선호도에 비해서 나스닥 100 비중 50%인 채권 혼합형 ETF가 등장한 지는 의외로 얼마 안 됐습니다. 2025년 8월 19일에 플러스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이 먼저 상장을 했고요. 9월 초에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액티브가 뒤따라 상장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틈새 상품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년 넘게 운용하고 있던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액티브가요. 9월 30일 운용 전략을 바꿨습니다. 나스닥 100 비중이 30%였는데 50%로 높였고요. ETF 이름도 바꿨어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ETF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무래도 운용 규모가 가장 큰 ETF가 중장기적으로 비용적인 부분이나 거래 편의성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저라면 이 셋 중에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운용 전략 특별한 거 당연히 없습니다. 나스닥 100 50% 그리고 미국 초단기 채권 50%에 투자를 합니다. 달러원 환율 100%에 노출된다는 점까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ETF 시장에서 가장 핫한 ETF 중에 하나죠.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의 채권 혼합 버전입니다. 지난 5월에 이 ETF를 소개해 드릴 때만 해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이건 뭐지?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성과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권 혼합형 ETF에 대한 인지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상장 이후 성과인데요. 국내 상장 나스닥 100 ETF와 비교를 해보면 성과가 압도적으로 좋죠. 물론 하락장에서는요, 당연히 나스닥 100보다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미국 기술주에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이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입니다. 나스닥 100 채권 혼합형 ETF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기술주 투자를 원한다면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50 액티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채권 혼합 50입니다. S&P 500보다 살짝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요,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채권 혼합 50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 ETF 시장을 대표하는 배당 성장주 ETF 중에 하나죠. DGRW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가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인데요. 같은 날 상장을 했습니다. 50%는 DGRW 그리고 50%는 국내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거래량이 처참합니다. 그래도 호가 관리는 좀 잘 되는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채권 혼합형 ETF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래량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ETF 표 하나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30% 이 중에서 하나 고르셔서 채우시면 후회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한번 배워 평생 굴리는 ETF 투자법 관심 있는 분들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